XSFM입니다. I, D, W, K.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프로파간다에 비어있는 부분, 쌀을 보호하느라 발전을 저지당한 산업, 승부조작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돈을 거는 사람들,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최순실이 국가를 이용하여 시도한 성공 혹은 실패한 사업들, 이상한 선택이 강요된 프랑스의 대선, 원더우먼이 대변하는 것들, 동의 없이 독점을 이끌어내려던 플랫폼 기업의 실수들,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언론인은 자신의 힘을 어디에 쓰는가, 유명인의 허세는 실제 세상을 만나 사람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였는가, 언론은 왜 태투 아티스트를 배관시하는가, 누가 가장 유명한 마필관리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선사는 왜 스텔라 데이지오를 위험에 처하게 했는가, 오음진리교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노력은 일본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 서로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하며 당하고 있는가. 가짜뉴스가 순환하여 서로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유, 이퀄리즘이라는 말이 아직도 쓰이는 이유, 인터넷에서 모두가 모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이유, 미국 대중이 열패감에 휩싸이게 된 이유, 먹거리에 대한 언론의 분노가 10월에 몰려있는 이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사를 수놓는 특별한 변혁을 만들어냈고 사상의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는 국내 제빵업계의 선두주자인 거대 중견기업을 뒤흔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단 한 명의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부디 참고해 주십시오. 3번 시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3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그러게요. 촛불 집회가 태블릿 보도 이후 촛불 집회가 작년이었군요. 시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아까 네. 황정화님이 옆에서 갑자기 기겁을 하길래. 김상조가요? 네. 왜요? 이렇게 쓱 봤는데. 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입대한 분들이. 네. 이제 전역한대요. 무책임한 민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열나 짧어. 아닙니다. 알파고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러게요. 서사가 되게 재밌네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노화로 같았던 작년이 촛불 집회로 마무리되고 네. 올해 새 정권이 출범되고 네. 사회에 어떤 폭력들이 있는지 하루하루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새 밑으로 들어와서 가장 저에게 눈에 띄는 이야기는 결국 그거였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다시 수사한다. 아, 진짜요? 그거 안 봤어요? 뭐 에디터 이래. 다시 수사해요. 그 장자연 씨 사건 당시에 그 언론이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느라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한 현란한 파티였거든요. 맞아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돼요. 본질 호도 엑스포였어요. 메신저의 신뢰도를 도덕성의 문제에서부터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메시지가 이상하면 당연히 메신저를 의심해야 되는데 그 메신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를 유추를 성실하게 해야지. 이 사람은 이게 이상하고 저게 이상해. 미친 사람인가 봐. 감옥에 갔어요. 네. 그 첫 발을 못 떼고 있다가 떼기 시작한 첫 발들이 발자국이 한국이라는 산을 뒤덮고 있는 2017년입니다.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 오늘과 내일 방송됩니다. 2017년 12월 28일, 29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승균 PD고요. 오늘은 XSFM이 선정한 중요한 사건,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을 모셔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2시간 정도요. 평상시에 그냥 산업 현장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의 마지막 방송,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짝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던 시간이 오늘입니다. 윤세민하고 제가 잠시 요파씨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로 괴랄하다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뭐랄까요, 배트맨 이어원? 배트맨 이어원. 네. 혹은 리부트 될 때마다 나오는 스파이더맨 첫 편. 네. 언제 벌레에 물렸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 같은. 이 모든 거대하고 괴랄한 상황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왔는지 그것은 알기 싫다에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청취자의 사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좋게 된 사연이겠죠. 2017년 5월 30일의 사연을 오랜만에 사연을 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알실에서. 안녕하세요. 애청자예요. 원래 어디 댓글 달고 메일 보내는 그런 짓 거의 안 하는데 이번 편은 다른 편보다 더 저에게 와닿는 배움이 되었고 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이번 편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올해 5월 26일에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던 네. 조성주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남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놀란 거죠. 듣는 사람이 있었다와 조성주 소장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다. 네, 듣고 메일을 보내는 사람까지 있다. 예. 조성주 소장의 이 정규직화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셨죠. 네. 그 뒤에도 조성주 소장 얘기를 듣고 메일 보내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때 소장님 아마 인천공항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죠. 네. 쉽게는 빠르게 지금 그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빠르게 자기가 정규직이 돼버렸다. 그 전에 이제 다른 정규직들보다 경력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딱히 인정받아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도 네. 그래도 인정받은 기분이 든다. 네. 이런 메일이 소수 있었고 1년 걸린다더니 5년 걸릴 것 같다거나 제가 방송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제 네. 친구는 잘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심란한 마음에 몇 자 보내봅니다. 사실 누구든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아직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매일 불안초조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벌레에 물리기 전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그 다음 조성주 소장 방송 6월 15일 228회 목요일 순서에서요. 시사 아카데미 끄트머리에 제가 그날 하도 재미없는 얘기를 하시길래 조반니 사르토리 얘기가 나왔는데 기억이나 나요? 그 성악가예요? 사연을 그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연을 다 안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이 풀버전 디렉터스 컷입니다. 네. 저는 SPC 파리바게트의 제빵 기사인데 SPC 소속은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이에요. 파견, 용역 그런 거죠. 만으로 10년 넘게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회사에 불만이 엄청 쌓이긴 했지만 이 회사가 원래 이렇지 뭐 하고 욕하고 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도 협력사 안에서 진급도 하고 중간관리자 역할도 하다 보니까 본사와 협력사 사이에 불합리한 일들이나 불법 파견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너무 눈에 들어오고 더욱더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차라리 안 보이면 좋은데. 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너무 화가 나서 정의당의 비상구에서 노무사 무료 상담을 해준다기에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진짜 뭘 바꾸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겪은 일들이 부당한 일이 맞는지 물어보러 간 거였거든요. 맞아, 그건 부당한 일들이었어. 본사가 나쁘네. 정도의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간 거였는데 상담 일주일 뒤인가? 협력사 관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어디 글 올리거나 신고한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오늘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이네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피부당 노동 대우의 대가인 윤세미 에디터도 이런 상황을 잘 알 거예요. 어디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심정으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근데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여간 무료 상담은 하면 안 돼요. 왜요? 일이 커져?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험이건 노무사건. 근데 무료 상담 한 번에 이제 2017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이런 일이 날 거라고까지는 생각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료 상담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안 하셨을 거예요. 당신은 이후에 땡땡땡땡이 될 것이며 그리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등의 매체에서 매일 당신을 다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상담 일주일 후에 갑자기 회사가 뒤집혔다면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나를 특정해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글 올리거나 신고한 거 없냐? 나인 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의당도 한패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금. 하여간 무료 상담하는 놈들은. 아니라고 잡아뗐는데 본능이죠. 사람의. 그 후로도 몇 번 더 확인 전화가 왔고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회사란 아마도 협력 파견 회사죠. 회사겠죠. SPC는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요. 네. 정의당 국회의원이 저의 제보에 SPC와 접촉을 해서 전국의 협력사 직원들을 본사 전환시키라고 했대요.
아마 그런- 정의당에서 가서 땡땡땡이가 제보를 했는데 그걸 수도 있고 SPC에서는 이런 일이 왔으니까 얘 찾으라고 협력업체에 얘기를 했겠네요. 가능성이 없죠. 없어요? 보시죠. 공문 내용이네요. 너희 가뜩이나 알바 처우 문제나 직원 해고 문제, 계란 사재기 같은 걸로 기업 이미지 나쁜 거 알지? 불법 파견 정황으로 보이는 제보도 받았어. 정권 바뀌고 노동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너희가 일바로 당하기 싫으면 6월 초까지 협력사 직원들 본사 전환시키는 거에 대한 방안, 지난 3년간 근태 수정하고 미지급한 연장수당권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라. 참고로 이랜드 사건 우리가 탈탈 털어서 외식업 포기하려고 했던 거 알지? SK 브로드밴드도 정규직 전환시켰으니까 너희도 이번 기회에 기업 이미지 좋게 만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뉘앙스의 공문이 왔답니다. 정리 엄청 잘하시네요. 야, 정말 말없이 주리를 틀고 있네요. 아, 말은 했죠. 말로 주리를 틀고 있네요. 네. 정의당 무섭긴 무섭네요. 전 다음이 제일 웃겼어요. 당장 협력사 사장은 다음 달에 잘린대요. 일단 한 명은 잘랐네요. 네. 지용무는 살짝 그 빚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네. 전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사연을 읽은 저는 이해했죠. 원한 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집에 잘 가 이거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였는데. 협력사 사장을 잘라버렸어요. 본사 기사와 처우가 다름에 대한 불만도 크긴 했지만 협력사에서도 나름 정규직이고 나름 진급을 해서 월급도 꽤 많이 받거든요. 뭐가 맞는 건지 아직도 답을 못 찾겠고 혼란스러워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사들이 본사 전환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친한 관리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하고 당장 잘리는 사람들을 보니 죄책감도 들고요. 징징거리려고 노무사님 찾아간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 와중에 국회의원께서 제보자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내일 국회에 갑니다. 벌레에 물리셨어요? 그렇죠. 몸이 좋아졌어요. 네. 네.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가야죠. 메리 제인을 만나러 가야죠. 네. 네.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KTX 승무원 노조분들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평소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고 다시 보니 진짜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단락이 엄청난 복선이죠. 엄청난 복선이고 이 단락은 노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잖아요. 그래요? 나는 못하는 거.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리고 지난 2000년대 동안 가장 힘들게 노동운동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KTX 승무원 분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 사연 쓰신 분이 겪은 다음에 내 앞에 그 미래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 그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하죠. 크크크크. 일단. 네.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청취자 인증을 해주셨어요, 끝에.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가 맞다. 네. 제가 그 225회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228회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면요. 조성조장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저희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취재를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부족했고 당장은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 본인이 다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의원실에도 아니면 앞으로 노동운동 도와줄 어떤 사람들에게도 신원보호해 가면서 조심조심 가자. 그렇죠. 그 조직화를 하자고 갑자기 들이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조직화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국의 노동조직이라는 건. 네. 민주노총에서 오고 한국노총에서 와서 이렇게 조직해라 저렇게 조직해라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걱정한다는 말씀만 그 방송에서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15일에 제가 이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12일 뒤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그리고 한겨레에서 이걸 터뜨립니다. 6월 27일에 한겨레 기사입니다. 파리바게트 협력업체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임금 꺾기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적발된 가운데 전산 조작을 통한 임금 꺾기가 또 확인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인 모사 소속 제빵기사의 근태전산 기록을 보면 저녁 7시에서 밤 9시인 퇴근 시간이 오후 4시 반 안팎으로 수정돼 있다. 일반적인 꺾기죠. 네. 네. 협력업체가 임의로 추가적인 연장 근로수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전산을 조작한 것이다. 노동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박태우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한겨레의 보도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에 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그 인색한 MBC, KBS도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을 DC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성지 글인데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한 번씩 가는 글인데. 네. 나는 삼양라면의 햇맛이 너무 싫어서. 그거. 고객센터에 햇맛을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햇맛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욕을 달러 가거든요.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6월 27일에 이정미 의원이 터뜨릴 때 살짝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부의 의지가 있다느니 어쩌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당보다는 정의당이 먼저 앞서 나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의 해석만 하고 시사필 입장에서 끝냈어요. 우리 청취자의 사연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인 줄은 아직 몰랐던 거죠. 잠시. 그리고 2달 뒤 8월 23일 같은 청취자에게 후기가 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노조 만들었어요. 그리고 키역이 한 72개 정도 있어요. 도망 못 감.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항의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조직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열심히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이 숨겨서 그렇지. 네. 저는 다만 이렇게 단위 사업장이 전국에 너무 곳곳에 떨어져 있고 고용구조가 서로 노동자들을 만날 수가 너무너무도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러한 업체에서 양대 노총과 정당과 시민사회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기술자 한 사람이 이 정도의 단위 조직을 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올해 그것은 알기 싫다의 마지막 주인공은 이 2개의 사연을 보낸 민주노총 산하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임종린 씨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말하기 전에 네. 그 협력업체 사장님은 다음 달에 안 잘리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안 잘리셨더라고요. 아직 계시고. 잘 지내. 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가족이 있으신 분인데. 네. 네,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 못 관두신 것 같고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건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제가 좀 회사에다가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평소에 그렇게 좀 회사에 반발하고 싫은 소리 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냐 이렇게. 정의당의 실수가 아니고. 지금 요파씨 후기 같은 걸 라이브로 듣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네. 평소에 맞습니다. 반동 분자를 정리해놨다가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전화한 거다. 하긴 그러니까 잡아뗐을 때 먹혔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를 증명하긴 해야 돼요. 지금 철든다는 표현은 이상하구나. 성인이 되고 거의 인생을 빵 만들러 지나가시잖아요. 그쵸. 계속 빵을 만드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지난번에 처음 한번 밖에서 뵀을 때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제빵사로 10년간 일을 하셨다길래. 그럼 이제 20대 초중반 그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그쵸. 아니, 그럼 그전에도 다른 시민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전에 뭘 하셨다고요? 네? 저기요? 안 듣고 계셨어. 아니요. 그 전에요? 그냥 사람이죠. 그냥. 먹을. 네. 그리고 그냥 처음 대학을 가긴 갔는데 점수 맞춰서 대충 가니까. 그냥 우리네요, 우리. 네. 네. 적응을 거기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알바하면서 1학기 다니고 휴학하셨으면 20살 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또 돈을 벌긴 벌어야 되니까 네.
저희 홈플러스 가전제품 코너에서 가전제품 파는 거 그것도 불법 파견이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법 파견이에요, 그것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네. 그것도 한 1년 하다가 네. 그냥 알바하면서 그냥 잉여잉여 살다가 친구가 좋은 알바 자리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거기가 다단계였어요. 그거는 뭐야? 우리의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다단계 한 3, 4개월 있었나? 그래서 빚을 지고 나왔죠. 빚을 지고 나와서 진짜 우리의 삶이네. 그 빚을 갚아야 돼서 네. 친구가 이 동네 파리바게트 알바 자리 구한다고 너 거기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주로 친구 위주로. 네, 그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좀 육체 노동을 잘하거든요. 네. 일을 잘 하니까 거기 기사님이 기사 해볼 생각 없냐, 이제 회사에다 이력서를 넣어라 했는데 제 인생에 제빵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직접 만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우리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죠. 24살까지 뭔 요리를 해? 네, 그래서 그때 24살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넣어볼게요 하고서는 이력서를 안 넣었어요. 이력서를 안 넣고 근데 기사님이 계속 이것도 은근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넣을게요 하고 이력서 안 넣는 거. 안 넣었어요. 기사님이 계속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력서 넣니? 뭐 연락이 왔니? 연락이 왔어? 물어보는데 안 넣었으니까 연락이 안 오죠. 근데 네, 계속 이제 이게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뭐해가지고 연락이 안 오는데요. 떨어졌나 봐요.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기사님이 바로 회사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우리 알바 이력서 넣었는데 왜 안 뽑냐 따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력서가 없다. 이력서가 들어온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직접 들고 내일 회사로 방문하라고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네. 갔는데 또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교육이 바로 잡힌 거예요. 원래 교육이 차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바로 또 교육이 잡혀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성함이 혹시 라즈 알굴이셨나요? 아, 이걸 그렇다면 이제 SPC는 이런 걸 파악해야 되겠네요. 다단계가 SPC를 지금 무너뜨리기 직전이에요. 아, 그러네요. SPC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단계 근절 캠페인 같은 것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임종민 지회장 같은 사람을 또 받지 않으려면. 맞네요.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었다. 네. 다단계 빈막으로 알바 다니다가 네. 제빵 알바를 하게 됐고 이게 알바를 열심히 하면 자꾸 채용이 돼서 문제죠. 난 그렇죠. 관두고 싶은데. 네, 그렇죠. 예, 발뺌을 했는데 이 너무 그 훌륭한 멘토를 어릴 때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 갈 길 정해줘 버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사님도 그냥 한번 물어보고 말았으면 그러고 말았을 네. 텐데 워낙 일을 맞아요. 잘하셨나 보네요. 계속 권유를 하신 걸 보니까. 질질 끌려 파리바게트의 제빵 기사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분 파악이 덜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고 사신 겁니까? 그 전에요? 그냥 동네 인형입니까? 네, 뭐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 네. 글쎄요. 그냥 누워서 유튜브 하는 거 좋아하죠. 원래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누워서 유튜브 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세요 그냥. 그렇죠. 가만 들어보면 나야. 빵만 만들었지. 어떤 작가가 이분 같은 캐릭터를 만드셨다면 굉장히 전형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죠. 아니 저 평가 받겠죠. 너무 전형적이라서. 이 캐릭터를 어디다 갖다 쓰냐. 입체감이 없다. 전혀 없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네. 알바를 몇 개 하다가 빵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도 지회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고 뒤를 캐보려고 하는 SPC의 임원 및 인사 쪽 직원 여러분, 임종린 노조 지회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보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회장님을 만났을 때 처음 들었는데 제빵사분들이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취업하시고 계속 한 곳에만 있었던 건 아니신 거예요, 그죠? 저희가 처음에 입사를 하면 한 점포에 상주에 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입사를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3년 한 점포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 힘들고 안 힘들고 물량이 적고 많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가장 좋은 점포는 사장님이 안 나오시는 점포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있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동기들이 막 다 퇴사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저는 사장님이 안 계신 곳이라서 되게 마음 편히 다니면서 한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점포를 이동을 해서 조금 힘든 매장으로 투메인 점포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둘이서 같이 일을 하는 매장이 있거든요. 규모가 좀 커서. 네, 많이 규모가 오고, 커서. 네. 그런 점포로 이동을 해서 한 1년 있다가 지원 기사로 진급을 했죠. 이제 지원 기사가 되면 지원 기사요. 네.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그 기사들을 메인 기사라고 하거든요. 메인 기사를 한 서너 명 관리를 하면서 그 기사님들 휴무 지원도 하고 이제 관리도 하고 이제 뭐 멘토링도 하고 멘토링? 이렇게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아. 뭐 회사에 뭐가 힘들어요. 사장님이 뭐 나한테 이랬어요. 이러면 참아 뭐 이런 거 하는 거. 주로 하는 말이 참아인가 보구나. 어쩌겠니 이런 거. 아, 일반적인 팀장의 업무보다 관리의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야, 한국인의 멘토링이다. 참아.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지원기사가 돼서 지원기사 활동을 하다가 지원기사도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교육지원기사가 됐어요. 근데 그 교육지원기사라는 게 원래 현장에 신입기사님들이 점포 발령을 받으면 이제 잘 못하잖아요. 네. 잘 모르니까 이제 원래는 본사 관리자들이 교육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본사 사람이 협력사 사람을 가르치면 불법이래 이러면서 협력사 내에서 신입기사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을 뽑자 해서 그 직급이 새로 생긴 거예요. 협력사는 그런 방식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거든요. 교육지원기사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나서 네. 저랑 지금 같이 노조 만든 사무장이랑 첫 번째로 교육지원기사라는 게 됐죠. 나름 처음으로 생긴 자리에 진급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원래 모든 회사에서 현장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요? 사원 교육 쪽. 네. 보통 이런 양반들이 부심이 세가지고 사측에 잘 붙는데. 그렇죠. 네. 왜냐면 또 교육을 해야 되면 애사심도 가르쳐야 되고. 그니까. 빵에 애사심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노조 가입한 인원들 보면 그 교육지원기사나 그 조장급들은 가입을 많이 안 했어요. 그쵸. 네, 옳았어. 맞습니다. 네. 보험 같은 거, 이제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거, 연수 같은 거 가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회사에 열정적인 분들은 그때밖에 못 보거든요. 저도 열정적이었어요. 네. 열정적이었는데 이제 교육지원 기사를 3년 했거든요. 3년 하고 회사에서 핵심 인재 교육이라고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인원을 막 차출해가지고 너네가 이 다음에 뭐 이걸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본사 전환의 기회가 있다면 너네가 1순위다 하면서 받는 교육도 있었는데 너무 웃겨. 너네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데 너네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내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딴 회사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고 이게 뭔가 어쨌든 간에 뭔가 앞에 서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사심이 생기겠죠. 아니 그리고 협력업체면은 본사면은 자기네 회사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진급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슬픈 건 거기 가면 그 진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엄청 막 경쟁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되게 슬프죠. 그죠? 그 경쟁할 걸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쵸. 맞아. 자, 적어도 지금까지 그리고 뭐 앞으로 조금 남은 시간도 임종민 지회장님 이전에 지회장님에게도 여쭤볼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분의 이름을 클리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정말이지 우리 청취자 임종민 씨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맞나? 그쵸. 너무 특이해서 저도 약간 지금 인지부조화가 와요. 누군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광고를 듣고 정리합시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에 임종린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유튜브가 개발되자 집에 누워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계속 집에 누워 있기 좀 힘든 때가 옵니다. 언제요? 20살이요. 대학을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대충 3개월 보여줬어요, 부모님한테. 네.
예. 그런 다음에 휴학이란 제도를 알게 됐죠. 예, 그리고서 현명한 선택을 내렸어요. 아, 제도가 꼭 사람 죽으라고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휴학을 하고, 원래 20살짜리가 이제 휴학을 하고 사회를 전전하면, 다단계가 체갑니다. 네. 예. 그 빚을 왕창 안겨요. 다단계 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들 앞으로 인생이 창창해서 시간 가면 다 갚을 거야. 그래서 다단계 사장의 예상대로 이 소녀는 빚을 갚습니다. 빚을 갚다 말고 자신 있는 몸 쓰는 일을 빵집에서 하게 돼요. 알바로.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 업무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납득은 안 되지만 왜냐면 이력서 넣는 것도 계속 안 넣고 계셨으니까 네. 이분은 그렇게 또 빵이 내 적성에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또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건 확실히 알바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되게 잘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정말 PC방 알바할 때 찰떡파이 정리의 달인이었거든요. 찰떡파이 옆으로 되게 잘 누워. 저는 사선 45도로 되게 예쁘게 정리 잘했어요. 그 일이 좋아서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일이 좋아서 하고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느낀 착한 사수를 불운하게도 만나는 바람에 그 사수가 이 소녀를 SPC에 아니 SPC가 아니군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얘기는 해주셨죠. 3년간 다른 사람들이 다 퇴사할 때 자기가 퇴사 안 한 이유는 사장 없는 고요함이 좋아서이기 때문이다. 네.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업장이 다른 데보다 조용하고 편해서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는 불만 없는데라는 생각 정도 하셨겠죠. 네. 그리하여 3년을 버티고 승진을 한 번 하고 그리고 3년을 더 버티고 승진을 또 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되게 빨리 승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교육 쪽으로 갔다는 거는 그 보험에서도 교육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진짜 많이 파는 사람은 연봉을 억대로 받으니까 계속 있고, 네. 근데 많이 파는 사람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교육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네. 다른 제빵 기사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되게. 그렇죠. 그러다가 XSFM의 사연은 왜 보내게 됐느냐. 이제 XSFM의 사연을 보낼 때가 왔거든요. 이 소녀는. 네, 그 교육 지원 기사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 기사님들을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현장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게 처음에는 좀 도와주지만 제가 빠졌을 때 혼자서 해내야 되니까 나중에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옆에 예.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신입 기사님들은 제 시간이 안 끝나거든요. 또 신입 기사님들은 저보다 더 일찍 나와요. 자기가 손이 느린 걸 아니까 막 5시 반, 6시 이렇게 출근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할당량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기가 하루에 이제 만들어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한 4시나 5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끝나요. 보통 진짜 빠르면 6시, 7시, 8시, 막 심할 때는 9시, 10시에도 퇴근을 해요. 일찍 출근하신다는 제빵사분들은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 신입분들은? 5시 반? 6시? 그것도 왜 그렇게 출근을 하냐면 첫 차가 그 시간에 있으니까요. 첫 차 시간 맞춰서 네. 첫 차가 빨라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와서 이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면 일단 빵이 제 시간에 안 끝나고 다음에 또 케이크를 해야 되고 다음날 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막 계속 흐르고 하니까 밥을 안 먹고 다음 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켜보면 나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면 애는 저는 일찍 가야 되니까 뭐 일이 안 끝나니까 밥을 안 먹을래요 이러는데 그럼 나 혼자 가서 먹고 올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교육 지원 기사는 뭐 이제 임종린 지회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싸가지 없지 않은 이상 내가 교육받는 애가 굶으면 나도 굶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막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막 지나가지 않았나요? 지금 그리고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신입 기사분들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신입 기사분들은 신입이라서 노동법을 침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OJH도 제대로 안 시켜준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걸 옆에서 십장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이 어기면서 당하는 게 예의라서 또. 네. 예. 5시 반에 출근해서 9시쯤 퇴근하시면 몇 시, 16시간 아닌가요? 산업혁명이죠, 이거. 네. 예.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밥을 못 먹으니까 저는 계속 맨날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러고 옆에 서 있으니까 저도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 그렇죠. 식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배고프니까 뭐 하나씩 같이 사서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교육 지원 기사가 옆에서 보다 말고 밥을 사줘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먹이면서 해야 또 애가 또 힘이 나서 하니까 그렇게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 기사님들이니까 빵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은 하루에 이렇게 어떤 딱 이만큼이 나와야 돼라는 그런 품목과 수량이 있는데 점주는 네, 점주는 근데 그 수량을 이제 어쨌든 빵 실수를 했으면 네. 사장님이 손실인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대부분 그걸 기사들이 계산을 해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까요? 네, 저희가 그날 바로 계산을 해요. 제가 여기서 저희라는 건 교육 지원 기사입니까? 아니요, 전반적으로 모든 기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알아서 까요? 자. 네. 뭐 그냥 먹기만 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요식 사업은 단가가 낮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쳐도 다시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게 통념이거든요. 빵 하나 망쳤을 때 그것 때문에 까이는 값이 실제로 소비자가 사는 수준의 빵값을 까이진 않겠죠, 설마. 그것도 사장님이랑 딜을 이제 좀 사장님이랑 사장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사님들은 이제 사장님들이 생지 받아올 때 그 생지가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사들 복지로 임직원 할인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게 한 1년에 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20%가 DC되는데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 쓰죠. 어머, 소비자가에 20% 할인된 가격이요? 네. 아니, 자, 그러면은 일단 그거부터가 문제잖아요. 숙련도가 높지 않은 사람한테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량을 집어 던져 놓고 그거를 채우지 못한 리스크는 직원이 경제적, 육체적으로 다 떠안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이 되게 막 이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저희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화내시는 거에 되게 왜 화를 내지? 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주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돼서 회사에다가 빵 태운 거 내가 이래저래 해서 계산했어요. 그러면 야 그걸 네가 왜 계산해? 이러고 끝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지?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면?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래 책임지는 사람이 덤탱이 쓰는 게 큰 회사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도 신입기사한테 야 이건 네가 계산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도 되게 미안하고 왜냐하면 신입기사님들 대부분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리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데 그 3개월 그것도 국비 지원이라서 교육이 끝나고 좀 한참 있다가 그 교육비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그 교육비가 들어올 때까지 돈이 없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뭐 최대 지금 바뀌었나요? 옛날에는 환급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아마? 처음부터 지원으로? 아니에요. 지금도 후에 30만 원. 지금도 환급이에요? 네. 그럼 최대 한 4개월 정도 아무 수입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일하고 배우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시키는 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좀 진짜 돈이 없는 친구들은 점심 사 먹을 돈이 없거든요. 첫 월급부터 그렇게 까이는 거 몇 달 동안 합숙시켜놓고 그러니까 훈련시켜놓고 서로부터 까는 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다단계랑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하신 건데요. 다단계 못 팔면 자기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예, 빵 단계인데요. 벗어날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연장수당이 안 나와요. 이 연장수당 못 받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렇게 크게 화를 안 내요. 저도 그냥 뭐 어쩌겠어? 뭐 그냥 그러고 다녔거든요. 거기다 회사에다가 왜 연장수당 안 주세요? 제가 지금 몇 시 퇴근했는데요. 이런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작은 사업장의 경험은 특히나 그런 거를 못만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 시스템이 저희가 연장이 발생되면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회사에다 보고를 하면 회사가 점주한테 연락을 해서 점주한테 받아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나한테 억하심정 가진 걸로밖에 안 보이겠네요. 대부분 그렇죠. 모든 빵집이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고생시켜요? 그럴 거면 신입기사 넣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진급적인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진급의 체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올라가도 왜 내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왜 교육지원 기사가 되었는지. 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할래? 뭐 공문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야, 이런 게 생겼는데 너 할래? 해.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하면 인사점수가 깎이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처럼 사장이 어설프고 사장 해본 지 3년 된 회사나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지 회장님 본인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제빵 기사가 처음 될 때도 승진 2번 할 때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고 갔다. 네, 모르고 갔죠. 그냥 하라니까 예. 저는 순종적이거든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빠지라면 빠지고. 네, 참 세상에 보기 드문 존재입니다. 순종적인 노조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긴 얘기는 잠시 또 듣겠습니다만은 요파 씨의 사연 보내고 끝내버리겠다. 네. 즉 김치나 빤도로를 받고 끝내겠다 하셨던 케이스는 뭐였어요? 이제 그 정의당 찾아가고 나서 네. 정의당 찾아가기 전에 이미 회사에다가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퇴사해야겠다 해서 퇴사를 얘기하고 퇴사하기 전에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소연 할 때가 필요했다. 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올 때마다 솔직히 좀 싫었어요.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정의당에서. 네. 스팸이나 보내고 앉았고. 네. 아니, 설마 거기서, 이정미 의원 지역구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팸은 안 왔겠지. 근데 그래도, 올 수도 있는데 참으시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지 회장님 하시는 말씀 그거 같아요. 한 번 누구한테 말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저 사람 만나는 거 지금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여기 앉아있지만 다들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알아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연락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사연을 왜 사연 보내고 말려 그랬냐. 내 친구들한테 이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는데 네. 같이 다 방송 같이 듣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한테 인천도 갈게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그냥 야 이거 조금만 이렇게 있다가 퇴사하고 한 1년 있다가 회사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그냥 요파 씨에다가 회사를 좋게 된 사연으로 한번 보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인생의 기로에서 온 거예요. 김치를 받느냐, 내가 SPC가 반동강이 아니야. 이거는 100% 당첨이다. 보내라. 그래서 정말로 그 상상하면서 그냥 1년 후에 뭐 요런 내용으로 요런 부분에 약간 웃음 코드를 넣어서 써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못 보냈네요. 지금은 와도 안 받아요. 짜고 치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아시에서 최초로 청취자가 요파 씨의 사연을 보내려고 했는데 사연을 왜 안 보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 없게 들리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의 상식선의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해봐야 되겠어요. 윤세민 에디터 질문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그 알씨를 진행하면서 가장 의미가 되게 깊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토리가. 와, 손이상과 네티즌 땡땡호가 울고 있죠. 멀리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간 이 사연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지금 현대 노동시장이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노동환경이죠. 네. 더 키우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다시 개별 질문으로 갑시다. 근데 이게 그 제도들 거기가 운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제빵기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 들었는데 어릴 때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기 전에는요.
이발소는 이발사께서 창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빵집은 제빵사가 창업했습니다. 베이커리는.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 사장, 저 집의 식구들은 좋겠다. 아빠가 보이진 않고 일만 하고 돈만 벌어와서. 요즘에는 없죠. 그 자기 이름 걸린 빵집. 예. 그때는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 제빵사 사장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셔가면서 하면은 애를 너다섯 명을 낳아도 대학을 다 보냈다.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대가 넘어간 다음부터 이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해? 어딜 가나 다른 사람이 해? 그럼 그 다른 사람들도 애 다섯 낳아서 대학 보낼 수 있나?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살짝 나왔어요. 지원 기사가 되시면서 이제 각 파리바게트마다 있는 메인 기사들이 비번 날에 들어가지고 뭐 해주고 하셨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고정된 휴무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제빵사가. 이게 내규에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T사, 경쟁업체 T사는. 네. 듀사. 네. 듀는 매주 화요일에 쉬고, 매주 수요일에 쉬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할 수 있다, 제빵기사가.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지원기사가 맡은 메인 기사님의 그 휴무를 한 달치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무 텀이나 뭐 횟수 같은 거에서 약간 이제 매달 좀 다르죠. 좀 심할 때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휴무가 없을 때는 지금도 한 3회 정도밖에 못 쉬는 지역도 있고. 3회란 한 달 3회입니까? 네. 그러면 텀이 한 18, 9일? 20일 넘어갈 때도 있어요, 텀이. 18, 9, 20일,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니까. 2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거죠. 안 쉬고 일한다. 네, 돼요. 여기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빵사는 남들 출근하기 전부터 일하잖아요. 그쵸. 된다. 근데 하면 또 돼요. 되니까 이게 계속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여지껏 굴러온 거죠. 네.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근데 휴대폰 뒤에 되면 한다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임정린 주회장님 뒤에 저 폰 보면 되면 한다라는 좌우명이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왠지 빵 얘기가 아니라 노조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고정된 휴무일이 없다 보니까 20일까지도 일을 계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는 정규직의 정규 업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은 큰 기업이나 관공서 조직 같은 데서 당직 설 때 당직표 짜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20일에 한 번 당직 설 때 20일에 한 번 놀 땐 이렇게 안 짜. 근데 그런 직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도 20대에 아르바이트 구할 때는 다 이런 회사였어요. 3주를 못 놀고 막 이래요? 3주가 뭐예요? 2달도 못 놀았는데. 뭔 일이었어요? 그냥 현장 가가지고 뭐 옷가게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알바들이 서 있는 곳. 아 진짜요? 네. 안 놀아요? 안 놀았죠. 그러니까 못 놀아 그럼 못 노는 거였죠. 여러분 제가 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재수종합반 일을 할 때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뭐 할 때 중요한 내신 있고 안 중요한 내신이 있는데 중요한 내신 들어갈 때 하고 저 수능 때 하고 그때는 한 40일 동안 하루도 못 놀고 나간다 그런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안 억울했어요. 그만큼 버니까. 그쵸. 나간 만큼 버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추가로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거만큼 주지 않는 직장도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시급제이기 때문에 안 쉬면 안 쉴수록 월급이 더 나오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만큼밖에 안 쉬었는데 받을 만큼의 금액은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이 바뀐 거죠. 안 쉬면 월급이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쉬면 쉬는 날 월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정의당 비상구도 그냥 검색해서 가셨어요? 아니요. 친구가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뭘 해도 친구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뭘 해도 이런 문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가지고 네. 그냥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회사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걸 보고 이제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대. 네, 있어요. 지하철 앞에서 맨날 나와주시는데. 네.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상담 한번 얘기나도 한번 해봐 하면서 그 플랜카드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저 파리바게트 사람 직원인데요. 그랬더니 어디세요?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인천인데 이 파리바게트 직원인데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얘기하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사무장하는 지금 친구랑 같이 가려고 날짜를 약속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그 노무사님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없대요. 그럼요. 그냥 전화 상담하고 끝난대요. 그게 되게 제가 정의당이란 이름을 네. 깊게 박혔던 사연 중에 하나가 구디 가디에서 일할 때 지하철역 앞에 정의당이 항상 이런 사연을 모집한다는 네. 현수막을 항상 걸어놨고 의원분들이 나와서 그걸 나눠줬었어요. 만나러 갔더니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대요. 네, 만나는 사람 없는데 그래가지고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그 노무사님도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왔어. 진짜 근데 사람이 정말 누굴 만나야 할 때는 꼭 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도 있지만 말을 들어주겠는데? 싶을 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그 교육지원기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다 못했는데 네. 저희가 그 기사님을 한 번 교육을 하면 그 인센티브가 나와요. 10만 원씩. 10만 원. 네, 교육 한 건당 10만 원씩 나오는 건데 그걸 계속 근데 그것도 약간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중간에 교육지원기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열흘은 제가 하고 열흘은 다른 교육지원기사가 하면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아, 이거를 나눠서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줄 테니까 5만 원을 빼서 저 한 사람한테 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에? 근데 아니, 지금까지 들어보면 추가적인 노동,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과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 비용, 이 지금 그 SPC에서 나가는 것 같은 돈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 없어요. 없습니다. SPC에서 안 나가니까 협력업체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런 힘든 문제들 때문에 2017년 2월 달까지 하고 교육전개사를 하고 다시 지원기사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날 강등시켜달라. 네. 안 하겠다. 그래서 승진 필요 없다. 네.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지원기사 업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2015년 5, 6, 7. 네, 2015년 2월부터 헬스를 3년을 했는데 끊었죠. 예. 헬스를 3년을 했고 근데 제가 3월부터 지원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3월 달에 연락이 와가지고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달까지 제가 교육한 기사들 중에서 3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점포 이동을 한 경우는 교육 실패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 점포 이동이란 자산의 점포 이동입니까? 네, 그냥 뚱으로 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 점포에서 저 점포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도 교육 실패야? 네, 교육 실패래요. 교육 실패라서.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네. 협력사에다가 물어보면 본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 하고 본사에다 물어보면 저는 본사에다 물어봐도 본사도 제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게 본사 윗사람한테까지 연락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사 그 관리자급 정도 현장에 계신 슈퍼바이저요? 네, 네, 퀄리티 슈퍼바이저 그분들한테만 물어보는 건데 그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도 대답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게 나오면 저희한테 어떤 뭔가 공문 같은 걸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화로? 그냥 전화로 그렇대. 그러면 그래요? 이게 다 끝인 거예요. 돈을 못 준다는 얘기도. 네, 그런 거 다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화가 났던 이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교육 실패면 5만 원을 차감을 하겠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순종적이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1년도 저 전에 한 15개월 전 교육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점포 이동을 하거나 퇴사한 거를 실패라고 해서 5만 원을 차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전에 월급으로 나가야 되니까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월급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 월급이 팍 줄어들겠네요. 근데 많이 줄진 않았어요. 왜냐면 교육을 잘하셨으니까. 네. 전 잘하니까요. 실제로 잃은 돈은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그 10만 원 중에서도 한 명은 정말로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한 케이스였고
한 건은 좀 신입기사님이 기사가 자주 바뀌는 점포였어요. 하장님 때문인가? 그냥 전반적으로 네. 신입기사님이 일을 할 수 없는 점포인데 그런 점포가 있겠죠, 분명히. 네. 그렇죠. 네. 경력 기사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입기사를 넣고 신입기사들이 못 버티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 점포에서만 대여섯 명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친구였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결국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관두겠어요라고 연락이 왔길래. 그쵸, 아까 말씀해주신 노동 환경을 들으시면 그게 상식적이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좀만 있어봐. 그러면은 너는 관두는 게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좋은 점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위에다 얘기를 해볼 테니 좀만 버텨보자 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해서 점포 이동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것도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그 10만 원이 빠져나간 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신입기사님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한 명 퇴사하고 한 명 점포 이동을 했다고 이걸 실패로 간주를 하나. 몇 명쯤 돼요, 보통? 한 달에 보통 많게는 한 3명에서 적게는 한 2명 정도? 그러면은 한 달에 한두 명이면 1년으로 치면은 2-3명이면 30-40명이 돼요. 네, 그 정도 만나는데 그 중에서 2명이 한 명 퇴사 한 명 점포 이동했다고 이걸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화가 났던 이유는 저한테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냥 전화로 빼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난 어디다 얘기하면 돼요. 그랬더니 뭐 얘기하긴 뭘 얘기해. 뭐 본사에서 네 얘기 들어주겠어? 그리고 협력사는 나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줄 방법은 없고 위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나한테 얘기한다고 뭐 바뀌겠니?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어디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양쪽이 토스 쳤다. 네. 그때부터 주목을 받으셨겠네요. 네, 그럼 아무도 저를 책임을 져주지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협력사도 책임 못 지고 네. 본사도 책임을 못 지고 얘기를 해줄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막 또 울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친구도 교육지원기사니까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도 한 10만 원, 15만 원 빠져나가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그냥 우리 퇴사하자. 회사에서 이제 기사들이 너무 동기부여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본사 전환의 기회가 아예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본사 전환의 기회가 아예 사라져서 기사들이 비전을 갖고 일을 할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사들한테 열심히 해라 하니까 도대체 뭘 갖고 열심히 를 하나. 그래서 회사에서 올해부터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을 한다고 그 SPC가 창립기념일이 10월 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5년 차는 금 3돈, 10년 차는 금 7돈. 그래서 제가 대상자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받아야죠. 그래서 네, 그렇죠. 10월까지만 금 받고 퇴사하자. 그럼요. 친구도 10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금 받고 퇴사하자 해서 10월까지만 참고 다니자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더러운 돈이 아니라 금. 더러운 그 금 안 받고 만다. 그냥 7월 달까지만 다니자. 쉬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도 통보를 하고 이제 다니다가 그래도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돈을 빼간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문제가 기사님들이 급여 명세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게 쪼개놔가지고 그거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급여 명세 월급이 들어와도 급여 명세서를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잘 안 봐요. 그 급여 명세서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리자랑 친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야 돈 빼간대라고 연락을 줬던 거고 아예 그것조차 연락을 안 한 곳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전화로 공지했으면 전화로 공지 안 한 곳도 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처럼 화를 내니까 아예 공지를 안 하고 월급에서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 덜 나가도 기사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육 실패 한 건으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비상구를 찾아갔죠. 비상구를 찾아가서 저희는 계속 5만 원 얘기만 했어요. 네. 그 노무사님은 계속 저희한테 뭐 업무 구조랑 뭐 임금 꺾기 관련된 거 계속 물어보시고 막 표를 그려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계속 설명을 듣길 바라시는데 저희는 계속 이 5만 원을 이게 정당한 건가요? 저희한테 공지 없이 이렇게 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 그렇죠. 상황으로 들리네요. 네. 5만 원이 차감된 이유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5만 원의 부당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노무사님이 듣기에는 1부터 100까지 다 틀렸던 거였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사님이 되게 유능한 분이네요. 가서 5만 원이 안 좋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다 찾아냈어. 다 찾아낸 거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저는 계속 막 이게 임금 꺾기인데 이거를 막 이정미 의원이 지금 이랜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5만 원이 이게 정당한 거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가가지고요. 우리 잠깐 끊고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 부당한 노동 조건에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는 전국에 되게 많은 제빵사 중에 한 사람이 5만 원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얘기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왔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요.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 좀 정리하고 와야 되겠어요. 12월 30일에 봬요, 청취자 여러분.